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어, 이번에 이제 다룰 것은 인권인데요. 인권은 이제 네 가지 주제가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수자, 동물권, 사이버, 법률입니다.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권은 최근에 이제 그 소수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같이 이제 큐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지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라는 주제를 잡아봤고요. 동물권은 반려동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구 생태계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제로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사이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점점 더 많이 갈수록 어, 사이버의 디지털 환경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 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사이버 상에서는 어, 놓치기가 쉽죠. 왜냐하면 그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놓치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카메라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실감이 안 나는데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 이제 글을 쓰거나 그림 올리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인권을 놓치기 쉬운 분야라서 선정해 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법률인데요. 인권에서 이제 법률은 사실 그 최근에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도 많고 그만큼 이제 인권과 법률은 사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 누구나 다가 이제 뭐 초상권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다 이게 인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관련해서 관련된 책들도 선정해 보았습니다. 역시 이 네 가지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소설과 르포에 대한 책들을 먼저 뽑아서 인권의 개념들을 좀 잡는데 어, 도움이 되도록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확장에 대해서 또 좀 더 넓게 인권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문입니다. 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청소년들이 읽기 약간 어렵다 보이지 사실은 새로운 관점, 좀 넓은 시선, 또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어, 올바른 좀 관점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제 다루는 책은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책들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어, 너무나 민감한 얘기라서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펭귄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펭귄 커플과 입양한 펭귄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 동화 그림책이죠. 실화 그림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원 행복할까는 이제 수의사가 동물원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동물들이 그 입장에서 동물들은 어떤 느낌 들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은 이제 악플로 인한 어,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둘의 관계를 이 미스터리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청소년 소설책인데요. 어, 그러니까 악플을 보통 하면 이제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해자의 심리 또 피해자의 심리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김영란 헌법 이야기는 헌법을 통해서 헌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통해서 인권이 같이 발전해 온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너무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동물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른 이제 펭귄들은 서로 이제 다른 펭귄 수컷들은 이제 암컷을 찾아서 구애를 하는데 이 두 수컷은 이제 암컷에게 다가가지 않고 같이 둘이서 수영도 하고 같이 놀고 그럽니다. 어느 날 사육사가 이제 어미를 잃은 알을 이제 주니까 이 두 수컷이 번갈아가면서 알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나고 새 가족이죠.
새 펭귄의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림책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 동, 동성애 또는 혹은 퀴어가 어떤 잘못된 질병이냐, 인간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어, 본능적인 어떤 성향이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가족이 꼭 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이성적 사랑 또는 친족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다양한 주제를 풀어낸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 행복할까인데 여기 나오는 동물들 중에서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동물들은 북극곰, 코끼리, 고래, 유인원입니다. 이들은 특히 동물원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 이네 종류의 동물들이 넓은 공간에서 주로 살았던 그런 종류이고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래 살아왔던 것들이 단절된 그런 동물원이죠. 근데 여기 저자가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원 전체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형태의 동물원, 동물 복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동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거나 동물원이나 서커스에서 은퇴한 동물들을 위한 동물원, 그 지역의 기후에 맞는 동물들만 어, 함께하는 동물원, 그다음에 이제 멸종 위기종 보존 사업을 하는 동물원, 이런 진보적인 동물원을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상의 인권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요. 이 어느 날 이제 아주 공익적 목적으로 주인공이 만들어낸 사이트에 익명으로 어, 악플이 달립니다. 특정 아주 인기가 많은 여학생인 릴리를 이제 비방하는 어,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릴리는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요. 학교는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근데 주인공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제 릴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 소설은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과 이제 가해자의 심리 안에 담긴 인권을 어, 무시하는 또는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 없이 행해지는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헌법 이야기는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의 대헌장부터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선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가장 시작은 이제 1215년 영국에서 대헌장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왕권을 제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생명이나 재산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의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인권 선언이 함께 나올 정도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커진 혁명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을 볼 때 또는 우리가 지금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각종 인권에 대한 법률들은 헌법에 담긴 이러한 인권에 대한 정신에 근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헌법에 담긴 그에 근거한 법률들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제 그 소설가 르포에 대한 책들을 봤고요. 이번에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제 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압둘 와합이라고 하는 예멘 난민을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권에 관련해서는 이제 도축장이라든지 동물 보건실
등 이제 잘 다루지 않았지만 이 속에서 동물의 복지 또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안전하게 로그아웃은 사실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과 가짜 뉴스 등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에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는요. 왜 갑자기 노동 이야기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노동 인권이라는 겁니다. 어,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노동 인권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노동에 대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압도라합은 이제 중학교 교사가 어느 날 이제 그 소개를 받습니다. 그 시리아 청년을 소개받고 이 친구를 하고 계속 만나면서 사회의 편견, 우리가 미리 가졌던 이슬람에 대한 편견 또는 난민에 대한 편견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요. 두 사람이 친해지면서 이제 함께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활동도 합니다. 어, 여기서 만난 압둘와합은 시리아지만 이제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논쟁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도축장이라든지 동물 보건실. 이 저자는 수의사인데요. 20년 동안 다양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담으면서 동물 복지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어, 그 도축장에서 특히 이제 그 느꼈던 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수의사 자신의 이제 번민이라든지 희생되는 가축들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 또 도축장에서 일하는 도부들의 애틋한 마음 등을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이제 안전하게 로그아웃인데요. 이 책은 사실 이제 디지털 인권 책이기도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권,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김수아 교수는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로 이 책의 어떤 주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종종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이라는 속에서 뒤에 사람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좀 풍부하게 디지털 그 리터시에 대한 내용들을 담으면서 인권을 그 속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성 댓글이라든지 혐오 표현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 노출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적인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리터러시한 말 자체는 이제 문장이라는 표시고 문장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많이 언급되고 또 많이 다뤄졌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미디어, 뉴스를 포함한 전체 공간, 그러니까 소셜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까지도 함께 인권이나 또는 그 진실의 관점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이제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그 하종강 선생님은 이제 지금 성공회대 교수님으로 계시죠. 그래서 이 하종강 선생님이 여러 권의 노동 이야기를 썼는데 이건 청소년 입장에서 노동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그 노동 인권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단지 하지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이게 의무화돼 있는데 하정원 선생님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사실 다 경영자가 되고 다 뭐 국회의원이 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90몇 퍼센트의 청소년들은 노동자가 될 거거든요. 물론 대기업 직원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되는데 노동의 어떤 권리, 노동 속에 담긴 인권의 이야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알고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일부는 비정규직으로도 단기적이라도 이제 비정규직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또는 인권의 입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인 인권의 입문 섹션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 책들입니다. 특히 이제 장애 역사 이 책은 장애도 무슨 역사가 있나? 사실은 장애인의 투쟁사입니다. 장애인의 연대사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관점에서 장애가 편견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지, 또 아직도 이 편견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동물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권이라고 하는데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면 정치적 권리는 없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에서 시각의 폭력은 우리가 이제 사이버 성폭력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각의 폭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넓게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인터넷 때문에 나타났나? 그 전에는 없었나?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주 그 범죄자들이 아니라 철학적 관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간음증 또는 그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는 이제 소년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소년법정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소년범이 사실은 가끔 이제 뉴스에 많이 나타나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 큰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소년범을 만나본 판사 입장에서 좀 다른 시선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 장애 역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가장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거죠. 어, 비정상이라 장애는 비정상이냐? 아직도 사람들은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과 정상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도 여전히 편견적으로 비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장애인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이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에게 의존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 민주주의를 만들고 정치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장애인만이 그런 것이 아닌데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은 아닌 것처럼 장애인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가지고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공동체란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봐야지 어떤 선의 구분, 장애와 정상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이면서도 사회과학적인 또는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에 대해서 아직도 장애인은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관점을
근본적으로 좀 깨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 공동체 할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라든지 다양한 조건, 다양한 사람들이 어, 정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여가 있고 야가 있고 뭐 빨간 피부인 사람도 있고 하얀 피부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것이 정치적 권리라면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넓힌다면 동물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도 동물과 의존하고 사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동물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도 인간처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좀 도발적이지만 동물권을 새롭게 동물의 권리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동물 공존 이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은 동물의 공존의 아주 최극단이겠죠. 동물의 공존과 동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이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던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의 폭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저자 입장에서는 이 보는 폭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 없었느냐, 인터넷 없을 때, 뭐 TV에서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의 폭력은 이제 옛날 서양화가에서 나타나고 그것들이 그림에서만 나타나는 것일 뿐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부터 데카르트 그리고 하이데거에 이르는 시각 중심주의 철학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중심의 철학을 저자는 오래된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의 폭력이 망원경, 카메라, 영화로 이어지고 또 렌즈가 발달하고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특히 또 여성 혐오와 결합되면서 어떻게 광기로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책입니다.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는 말 그대로 이 소년범 입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은 소년범에게 비행이란 틀을 벗겨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범들의 거의 대부분 주변 환경의 부조리와 폭력, 가족 또는 주변의 폭력에 보호막 없이 내던져졌다. 그런 유약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이버상에서 심각한데요. 그 소년범들이 문제 일으키면 처벌 강화만 있지. 왜 그런 소년의 또는 소녀의 비행이 나왔는지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률이지만 그러니까 응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시선 또는 좀 넓은 시선을 던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제 12권을 다 바라봤는데요. 인권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물로도 넓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페미니즘의 여성의 권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되면서 더불어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소수자의 관점도 연대의 관점에서 확산되고 있고요. 법률은 점점 더 이제 많이 중요하게 인권과 특히 명예훼손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넓어지고 있고요. 사이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권의 개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장면을 좀 바꿨어요. 미리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린 것 같아서 바꿔서 미리 만든 영상을 좀